여러분, 과학과 철학 딱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서로 전혀 다른 세계 같죠? 하나는 실험실, 또 하나는 고요한 사색의 방.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 둘 사이에 놓인 벽을 한번 시원하게 허물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옛날에는요,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죠. 이분들한테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묻는 거랑 대체 왜 존재하는지 묻는 게 전혀 다른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서 우주의 법칙을 계산하다가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뭘까 하고 고민했던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딱 나누기 시작했어요. 과학은 과학, 철학은 철학. 이렇게요.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둘을 쪼개면서 우리는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바로 나침반과 배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철학은 뭐냐? 바로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과학과 수학은 그건 바로 항해술입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인 셈이죠. 어때요?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이 나침반, 그러니까 철학적인 생각이 구체적으로 과학이라는 항해술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철학이 과학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 4가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비판적 사고예요. 모두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잠깐만, 진짜 그럴까?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이게 새로운 발견의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맥락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연구가 이 거대한 과학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윤리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만들어도 괜찮을까라고 묻게 만드는 힘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통합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 그런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이 있죠. 철학 없는 과학은 눈이 멀고 과학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 정말 그렇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없이 항해만 하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고, 또 갈 수 있는 배가 없는데 나침반만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항해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수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단해 보이는 수학의 바닥 밑에도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수학은 발견하는 걸까요? 아니면 발명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던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기호를 붙인 일종의 지도 같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발견이라고 믿는 플라톤주의자들은 수학적인 진리가 저 우주 어딘가에 우리랑 상관없이 완벽하게 존재한다고 봐요. 우리는 그걸 그저 찾아낼 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발명이라고 믿는 형식주의자들은 아니야, 수학은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하는 논리게임 같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가장 믿는 도구조차도 이런 철학적인 고민 위에 서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나침반과 항해술이 드디어 힘을 합칩니다. 이 둘을 가지고 현대 과학의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바다, 바로 카오스 이론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카오스 하면 보통 막 뒤죽박죽, 완전 난장판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카오스는 좀 달라요. 분명한 법칙을 따르긴 하는데 처음에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서 결국엔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상태. 이걸 카오스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랜덤하고는 또 다른 정말 신기한 세계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예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더니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시작이 시스템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 속에는 정말 아무런 질서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프랙탈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분을 아무리 확대해도 전체 모습이랑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말해요. 말 그대로 홀돈의 기하학인 셈이죠. 사실 이 프랙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 이 양치식물 잎 좀 보세요.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전체 잎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죠? 나무가 가지를 뻗는 모습, 번개가 치는 모양, 심지어 우리 몸속의 혈관까지도 자연은 온통 프랙탈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기상학자 로렌츠가 발견한 로렌츠 끌개라는 건데요. 점들이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대 이 나비 모양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패턴을 그려내는 거죠. 혼돈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숨어 있었다니, 이게 바로 카오스 이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이로움입니다. 이런 복잡계 과학이 그냥 신기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요. 숲이나 바다 같은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는 데도 쓰여요. 심지어는 주식시장처럼 정신없이 움직이는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죠. 자, 길었던 여정도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면 나침반, 즉 철학이냐, 아니면 배, 즉 과학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탐험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잘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일이든 왜? 라는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이게 바로 철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어떤 패턴이나 구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게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잡성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손에는 세상을 탐험할 나침반과 항해술이 모두 쥐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떠나보시겠습니까?